일단 LAD 캐시게이드 리전에서 겪었던 좀 험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증상은 없었는 건강검진에서 CT를 찍었더니 이상하다라고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 디스탈 레프트 메인부터 LAD 쪽으로 서크도 좀 있는데 아주 강력한 칼슘 청크가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미드 LAD까지도 디퓨전 칼슘이 침범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이 있는 환자여서 증상은 없지만 워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입원시켜서 엔지오를 했고요. 심전도나 초음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베이스라인 엔지오를 보면은 서크는 괜찮은데 LAD는 아까 칼슘 참고 있었던 그 부분에 심한 스테노시스가 있고요. LAD 프록시멀 쪽에 좁아져 있습니다. 이분이 메인이 크고 자꾸 슈퍼 셀렉션 돼서 크레니얼 뷰는 와이어링 한 다음 걸 가져왔는데 EBU 375 가이딩을 썼고요. 보시면 디퓨저에게 미드까지는 쭉 병이 있고 그리고 LAD 오스티움 근처에 아까 보시면 칼슘 창끝 때문에 많이 좁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슬이 아주 커 보이진 않고 칼슘도 있어서 좀 큰 벌룬하다 럽처 뭐 이런 거 좀 걱정돼가지고 2.5로 일단은 벌룬했습니다. 2.5로 LAD까지 쭉 미드 투 LAD 벌룬을 하고요. 뭐 안 되면 로타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다이애고널에는 1.5 정도로 벌룬했습니다. 벌룬한 다음에 엔지오그래피이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멀 칼슘 청크는 NC 벌룬으로 2.75로 한 22기압 올려봤는데 이 프리딜레테이션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칼슘이 안 늘어나는 인덴테이션이 계속 관찰됩니다. 보통 이러면 한 10번 정도 벌룬을 하는데 대개는 10번 정도 하면 펴지는데 이분은 아무리 해도 안 펴져가지고 로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탄 1.25 혹은 1.5로 스몰 보로 시작을 하도록 돼 있고 맥시멈 버트 와트 레이쇼가 0.6, 그러니까 2.5 베스리움 1.5가 맥시멈 이게 리커멘데이션은 그러한데 1.5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킹 모션으로 쪼듯이 이게 톡톡 건드리면서 로타블레이션 시도했고요. 그래서 쭉 꽤 단단해서 금방은 안 넘어갔고 한참 해서 이제 톡 넘어가긴 했는데 여튼 여기 미드까지 잘 갈아주고 나중에 펄리시 런까지 하고 끝냈습니다. 한 다음에 보면 다이섹션 당연히 좀 생겨 있고 아이브스 보면은 여기 다이고널 들어온 직후에 칼슘이 인서클링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좁게 아주 포컬하게 아주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크랙이 좀 생겼나 싶어서 로타블렛의 목적이 아스로토미가 아니죠. 칼슘의 크랙을 만들어서 이제 벌룬을 할 수 있도록 펴지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크랙이 생긴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아까보다 좀 벌룬이 인덴테이션 펴졌다고 생각돼서 이제 스텐트를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드 쪽에 2.75 스텐트를 넣었고요. 그리고 오스에 맞춰가지고 3.0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넣고 보니까 안 펴지더라고요. 프록시멀 LAD가 좁아져 있고 아이프스를 다시 봤는데 쭉 당겨서 보면 스텐트는 웰 익스매션 중간에 잘 돼 있고 미드 쪽에 돼 있고 이 프록시멀 쪽에 가면은 아까 보셨던 요 위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거의 펴지지 않고 포컬하게 아주 짧은 데가 좁아져 있는데 엔조만 봐서는 아주 좁아 보이진 않는데 이제 아주 포컬하게 이렇게 심한 클래시피케이션 있는 경우는 엔조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고 벌룬도 그냥 펴져 보이기 때문에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벌룬을 2.75 벌룬을 여러 번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이 문제는 한국에서는 한 번 시술에 벌룬 3개만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1.5, 2.5, 2.75, NC까지 다 써가지고 벌룬 더 쓸 수가 없는데 최근에 서울대병원이 타겟된 대량 삭감을 당하고 있는데 가이딩이 안 돼서 하나 더 쓰면 삭감됩니다. 시스도 토처스 하면 롱시스 바꾸면은 베스쿨라 액세스당 시스 하나만 쓰시는데 왜 2개 썼냐 삭감 이런 거 당해서 최근에 환자한테 보험 기준을 초과하면 환자에 설명합니다. 한국은 심평원 정한 대로만 치료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분 치료 다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NC 벌룬 한 3.0쯤 꺼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한 달쯤 석 달쯤 있다 다시 합시다라고 퇴원시켰는데 한 달 있다 외래 와가지고 그때 좀 너무 힘들었다. 내년 1월쯤에 하고 싶다. 한 9개월쯤 있다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좀 펴놓긴 했으니까 그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분이 9개월 정도 지나서 3월에 시술했는데 11월에 8개월쯤 지나서 레스팅 차이스펜을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픽트로폰은 0.33 정도로 보더라인 상승이 있고 넌스테미죠. 그리고 에코는 괜찮았는데 심전도는 좀 변해서 SD 디프레션은 TF 인버전 관찰되는 상태였습니다. 엔지를 찍어보니까 이게 LED 쪽으로 쭉 이렇게 다시 막혀 있는데
아이브스 보면 미드 이하 부분에 ISL이 와 있고요. 플로가 잘 안 가니까 ISL이 좀 빨리 왔고, 그리고 프록시멀 쪽에 타이트한 리전은 스럼부스가 좀 생겨가지고 넌스테미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0 벌룬으로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서 30기압까지 쭉 올려가지고 보면은 좀 펴져 보이죠. 그래서 드디어 30기압 하니까 좀 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브스를 보니까 쭉 펴지면은 중간에 ISL 좀 있었고요. 아까 그 타이트한 리전 쪽으로 가면은 그 포컬한 리전이 전혀 펴지질 않고, 죄송해요, 플레이가 잘, 여하튼 이 부분이 그대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0 NC로도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스탠트 어블레이션 하기로 했고요. 스탠트 어블레이션은 스몰 사이즈 버로 베리 하이 스피드 20만 RPM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너무 세게 밀면은 다 깎이지 않은 상태로 훅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뺄 때 이게 뒤쪽에 다이아몬드 없으니까 걸린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학교에서도 여러 케이스들이 좀 컴플리케이션 발표되는 그런 케이스여서, 이분의 문제는 한국은 2개의 버만 쓸 수 있습니다. 시술에. 근데 1.5로 저번에 못했기 때문에 2.0까지 쓸 생각을 하면은 처음을 1.5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75로 좀 큰 버를 어쩔 수 없이 선택했고, 패킹 모션으로 이렇게 좀 톡톡 건드리면서 확 넘어가려면 안 되니까 하는데, 문제는 요즘에 소리가 쭉 잦아들더니 스톨 돼 버렸어요. 딱 박혀가지고 딱 멈춰서 여기서 뭐 밟아도 안 움직이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래핑 돼가지고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집니다. 와이어만 쭉 딸려 나오고 여기서 박혀서 엔지오 찍어보면 LED 플로가 사라져 버리고 여기에 칼슘이랑 스텐트에 박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10분 정도 이거 왔다 땡기고 해봤는데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온 힘으로 한번 다시 빼볼 거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뚝 끊어져 버리면은 환자 몸안에서 끊어지면 이제 뭐 스네어를 해도 힘을 더 못 받을 테니까 이제 심각한 컴플리케이션 생길 게 우려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트러블 슈팅 중 하나는 와이를 넘겨서 타이트한 데서 벌룬하라 이런 트러블 슈팅이 있기는, 그건 프리머처하게 딱 넘어갔을 때는 타이트한 리전을 이제 벌룬은 다시 넓혀보자 이런 건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리전 자체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술 보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로타는 이제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잘랐습니다. 이 로타 잘 보시면은 샤프트 바깥쪽에 이렇게 허연 쉬스가 둘러싸고 있는데, 자르면 쉬스가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쉬스를 쭉 빼면은 이 가이딩 카테트 벌룬이 들어갈 스페이스가 나온다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인터랩 되는 것 쪽에 타이트한 리전에 벌룬해서 뽑을 수 있다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트러블 슈팅 중 하나가. 이분은 뭐 타이트한 리전 그 자체에 바뀌었기 때문에 와이어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뽑아낸 걸 타고 가이드라인을 넣어보면 그게 좀 이렇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가이드라인을 쭉 밀어 넣으면은 가이드라인 지금 쭉 나와서 여기 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이딩 가스를 탁 넣어서 쑥 하니까 의외로 쑥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칼슘과 그 스텐트 사이랑 그 로타블레이터 사이에 가이드라인이 쭉 끼어 들어가지고 저항을 없애니까 정말 쉽게 빠졌습니다. 정말 의외일 정도로 쉽게 빠져서 뽑아보면 이렇게 딱 파고들어 루브리케이션 효과가 있어서 쑥 쉽게 뺄 수 있어서, 이게 아마 트러블 슈팅에 나중에 이런 일이 혹시 겪으시면 좀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컴플리케이션이 크진 않았고 1.5보로 좀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스탠트 어블레이션을 했고요. 여기 쭉 패킹 버전 하다가 나중에 톡 넘어가서 갈아냈고 미드까지는 좀 갈았습니다. 그리고 1.75보로 좀 사이즈 업 해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1.5로 해서 저번에 못 본 거기 때문에 1.75보로 한번 다시 갈았습니다. 1.75보로 하고 보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크랙 같은 게 좀 보여서 이전보다 좀 커졌죠. 그래서 이 정도면 좀 커졌고 크랙이 있으니까 이제 벌룬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3.0 벌룬에도 인덴테이션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30기압까지 가도. 근데 문제는 이제 벌룬을 계속 하던 중에 갑자기 Vfib이 생겨가지고 뭔 일이 생겼나 봤더니 뭐 Dfib하고 아미오다를 쓰고 뭐 난리가 났는데, 봤더니 벌룬이 요걸 우리가 하려고 여기를 계속 벌룬하다 보니까 서클 신경을 못 썼는데 서클 플로우가 느려져가지고 벌룬에 가려가지고 이제 스루머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벌룬을 좀 해주고 봤더니 스루머스가 뒤로 날아가가지고 여기 바뀌었거든요. 플로우는 좀 다행히 좋아졌는데, 그래서 스룸부스타로 스룸부스 석션을 하고 벌룬 디스탈 쪽에 아까 바뀐 거 좀 눌러주니까 지금은 좀 플로우는 좋아지고 여기 좀 스룸부스를 좀 늘렸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좀 보고 이제 2.0 버로 8프렌치 가이드로 바꾼 다음에 2.0 버로 갈아냈습니다. 큰 버로 또 스톡될까 겁나면서 이게 살살 어떻게 했는데 쭉 넘어가서 다행히 뚫렸고요. 그 다음에 3.0 벌룬 해보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거 한동안 몇 번 하니까 좀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나 보다 하고 아이브스를 보니까 여기가 여전히 좁아져 있는데 여기 크랙이 좀 생겼나 생각했는데 여전히 좀 좁은 부위가 좀 있습니다. 여기가 1.75 한 다음 2.0이 더 넓어지긴 했는데 여기 크랙이 들어가서 기대를 했는데 뭐 어차피 가장 큰 버섯은 이게 방법도 없고 이제 스탠트를 넣었습니다. 자이언스가 스탠스 스트럿이 약간 두꺼우니까 최신 다른 스탠트보다는 이걸로 좀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넣고 봤더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칼슘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칼슘이 남아 있는데 아까보다는 좀 커졌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도에서 처음보다 많이 넓혔으니까 포기하고 이제 뎁트를 오래 쓰는 것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외국이랑 리소트 립시 할 수 있겠죠. 한국엔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40기압까지 올릴 수 있는 더블루멘 OPN 발론이 한국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뎁트를 오래 쓸까도 생각했는데 NC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30기압 근처까지 쭉 올려서 해보니까 하다가 톡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뚫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아까 타이트했던 리전 요거 근처가 이렇게 좀 넓어져서 드디어 2.0하고 30기압까지 올린 다음에 겨우 넓혀서 시술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로타블라에서 좀 넘어갔기 때문에 DCB 좀 해주고요. 아래쪽에는. 그리고 다이고널도 좀 스탠드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넣고 정리 좀 하시죠. 하고 이제 디스커션 해야 되는데. 네. 파이널 엔지오 보면은 봤으니까. 다행히 잘 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브스 잘 봐야 되고 벌룬만 가지고는 잘 못 놓칠 수 있고 NC 벌룬 하이프레셔 30기압까지 좀 트랩 되면은 가이드라이너 쓰는 게 좀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정말 끝까지 안 빠졌으면 수술 어떤 식으로 수술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수술하다가 모털리티나 모빌리티 좀 높을지 어떨지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다음 케이스 가겠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의 현철원 선생님께서 여기 케이스별로 디스커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고 해요? 예, 왜냐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한 6, 7분 정도만 하시고 디스커션 타임을 6, 7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케이스는 너무 흥미로워서 잠시 한 4, 5분 정도만 디스커션 하고 가시죠. 제가 말씀드린 제가 그래서 저런 케이스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룬이 펴진 상태에서 프락시멀 LAD에 남아 있는 거 다 카테터 붙고 뭐고 다 빠지고. 네. 그래서 이머전시 오피캡을 LAD랑 근데 그 발룬이 바이퍼케이션 리전 막 다이아고날 빅다이아고날 있는 데까지 해서 다 펴져가지고 펴진 상태에서 남아 있어서 리마2 LAD 에올타2 다이아고널 따로따로 대주고 지금도 그 완전 이제 뭐 별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발룬이 체스트 피에서 보여요. 펴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지금 수술한 지 2, 3년 지났는데 잘 살고 잘 지내고 계시더. 저도 처음 발룬이 펴진 상태에서 뽑을 수 없는 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원래 다 끊어졌다는 거죠. 네, 원래 다 끊어져가지고 네. 발룬만 펴진 상태에서 그냥 코로나리 아테리에서 LAD 프락시마를 딱 막아버린 상태여서 그때 제가 첫 번째 수술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그 환자를 불러다가 그럴 때 이렇게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프락시말 LAD는 저희가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빼지 말고 밖에서 니들로 해가지고 벌룬 터트려 버리면 안 돼요? 그 프락시말 LAD는 마이오카디움 안에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수술하면서 그거를 막 거기를 뭐 니들로 블런트하게 찌른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러다가 환자가 그 그래프트 페일리어가 생기면 환자는 즉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프트 페일리어가 생기면 뭐 환자가 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프트를 2개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다이아고날하고 그 LAD하고. 근데 뭐 아무튼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아직 이분처럼 프록시멀 LAD 딱 그 로타가 박힌 상태로 혹시 중간에 끊어지거나 뭐 안 끊어지더라도 이런 경우는 뭐 수술적으로 뭐 에어탈 열어서 뽑아내거나 당기거나 이럴 방법이.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와이어가 끝이 그 에올타를 열었을 때 레프트 코로나리 오스 밖으로 와이어가 남아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거는 전혀 다른 거고 그거는 그냥 이렇게 오피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올타를 열어서 코로나리 오스에서 나와 있는 걸 이렇게 그거는 오히려 그냥 그렇게 수술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렇게 보일 수 없는 곳에 딱 박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그 블러드 플로우만 이렇게 오피캡에서 유지시켜주면 환자는 계속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은 이게 시술 과정을 쭉 보시고 왜 저러고 있지 그러고 처음부터 나한테 넘기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시간 대비 비용하고 이런 게 얼마나 걸리셨을까 좀 살짝 고민이 됐었고 LED
이전이니까 미드캡으로 그냥 LED 심플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시간 많이 걸리시지 않았나요? 저렇게 네, 꽤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종희 선생님은 네. 캡이에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근데 이분은 일단은 뭐 심텀이 없이 건강검진으로 발견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스토노토미 통증도 생기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보통은 이제 본론으로 안 되면 이제 로타하면 대부분 되니까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굵은 두꺼운 칼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뭐 와이어가 잘 안 된다든가 벌룬 자체가 작은 것도 안 넘어가고 낑낑대면은 포기를 하게 되는데 벌룬이 넘어가고 조금 열리고 그다음에 뭐가 되고 조금 되고 스텐트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언브레이커블이죠. 다 지나간 거지. 그다음에 이제 스텐트가 충분히 안 펴지니까 이제 낑낑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케이스는 서전한테 갈 거라고 생각한 인터벤셔니스트는 처음부터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돌이켜 보니까 서전이지 이거는 시작을 할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제 인터벤션 입장에서 아마 한 교수님 케이스를 좀 약간 좀 코멘트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CT를 보고 이거 청크 칼시피케이션이 360도 아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티크니스도 크고 우리 결국은 로타블레이션 적용하는 게 칼시피케이션 아크, 티크닉스, 랭스, 그다음에 스퍼피셜 로듈라 칼시피케이션 이게 인디케이션 아닙니까? 사실은 벌룬하고 안 되면 뭐 로타하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로타하지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벌룬의 선택이 15mm NC보다는 12나 8mm NC를 도구분 이펙트를 줄여서 제가 원하는 그 타겟 부분에 프레셔를 맥시멈으로 가하시려면 15mm보다는 좀 더 숏 NC 벌룬이 나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어플리케이션 하는데 30기압까지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면 오히려 NC 벌룬 사이즈를 좀 약간 짧게 0.25라도 짧게 시작해서 30기압으로 그러니까 해서 도구분 이펙트를 줄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스테이블라이즈 딜리테이션 하는 벌룬 어플리케이션 했으면 어떨까라는 게 한 가지고요. 또한 로타가 스톡되는데 새로운 로타 프로 디바이스는 한 5,000rpm, 10,000rpm 떨어지면 삼각형이 딱딱 뜨더라고요. 제가 또 해보니까. 근데 제가 그동안 했던 이 푸싱의 그 패킹 모션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너무 푸싱을 너무 빠르고 세게 한다는 걸 그 로타 프로를 보면서 상당히 느꼈어요. 왜냐면 5,000만 RPM, 1,000만 RPM 저는 그 전에 하는 디바이스는 이 스피드가 떨어지는 게 숫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얘는 삼각형으로 딱딱 떠주니까 내가 그동안에 했던 그 푸시가 너무 셌구나. 그래서 로타블레이션 할 때 조금씩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그래야지 스토킹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사실 이런 로타 스토킹된 케이스가 있었고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이펙티브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르고 가이드질을 넣어서 같이 당기는 거. 근데 가이드질을 넣게 되면 이게 워낙에 그 슬리브가 없어지면 이 로타 와이어는 상당히 막 출렁출렁거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충분히 약간 땡땡하게 당긴 상태에서 가이딩을 반드시 입구까지 집어넣고 같이 밀면서 당기시는 방법을 하면 거의 대부분 빠지니까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룬은 조금 작은 거 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도 럽처 당하면 칼슘에서 럽처 되는 거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몇 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2.75로 조금 작은 걸로 하긴 했는데 여하튼 좀 짧은 벌룬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약간 작고 짧은 벌룬으로 하이 프레셔. 그다음에 아까 로타도 두 번째 시술할 때 1.75를 사실은 선택하셨지만 두 분이 얘기하시고 다음 케이스 하게 해줘요. 죄송합니다. 예. 한종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